저는 스타트업은 적어도 30대 중반 전에는 시작을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들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30대 초반 정도에 했을 때 유리한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어떤 단계적 점핑을 위해서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스타트업을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그게 시장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정말 짧게는 3년? 3년은 솔직히 좀 많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5년에서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3년에서 8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뭔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때는 M&A가 되겠죠. 30대 초반에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그거를 잘 해서 40 정도의 M&A로 엑시트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또 M&A 조건으로 뭐 한 3년 정도 자기네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40대 초반 정도면은 약간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의 그 엑시트한 자금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스타트업 초기에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보통 많아도 한 1억 정도의 그 자금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엑시트가 잘 되면은 그때는 한 5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자금을 처음부터 들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엑시트를 잘 해서 자금을 갖추게 되면은 뭐 제조업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뭐 인프라나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타트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상상력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엑시트한 시점이 뭐 저처럼 이렇게 50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라든가 50을 넘어서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창업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에너지 면에서 예전 같지가 않고 확실히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나이가 있으면은 약간 활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에 창업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맺는다거나 할 때도 약간 세대의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만약에 그냥 제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면은 상상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30대 초반에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이나 최대한 이제 자본 투입이 적은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5, 6년 정도 잘 키운 다음에 그거를 한번 매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서비스 타임이나 이런 거 조금 가져주고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확보한 다음에 그 돈으로 자본 투여가 많이 필요한 산업 저라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언제나 핫한 그 바이오라든가 물론 이제 그쪽에 전문적인 그 능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본다. 그래서 한 그 10년 정도 잘 해서 50 정도의 좀 더 큰 규모로 몇천억 단위 이상으로 엑시트를 한다라면은 성공적인 테크트리가 아닌가. 뭐 말처럼 되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는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창업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팀 빌드업과 관련된 건데 스타트업은 사실상 얼마나 좋은 인력을 초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실 공채를 통해서 그 인력을 수급해도 어느 정도 수급할 수가 있는데 완전 초창기에는 정말 좋은 인력을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구직자라고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름도 없고 처음 들어보고 얘네가 뭘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괜찮은 그 사업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정말 잘 될까? 앞으로 계속 잘 될까?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지원하기가 꺼려진단 말이죠. 나 같아도 잘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창업팀 말고도 초기에 세팅하는 인력들은 저는 한 10명, 20명 정도 인력 구성까지는 그냥 대표의 능력으로 구해 와야 된다. 정말 어디 가서 멱살 잡고 끌고 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거는 잘 못했죠. 그게 쉽지 않죠, 그게. 근데 나이가 30대 초반이면은 친구들 인력 풀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백엔드 개발자가 한 명 필요한데 우리 대학 동창 중에 백엔드 개발자 한 명이 있어서 걔가 지금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 지 한 2, 3년 됐다는데 그러면 이제 신입티는 벗었을 것 같고 일은 조금 이제 할만할 것 같고, 근데 걔가 2년 차니까 연봉이 6천이래요. 6천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너 혹시 우리 팀으로 안 올래? 연봉은 6천까지는 못 주고 한 4,800 정도는 줄 수는 있는데 대신에 뭐 스톡 옵션으로 이렇게 좀 하고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되면은 또 나중에 좀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해볼게. 어떻게 한번 너 도전해 볼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걔도 제안을 받은 사람도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회사 다니면은 뭐 6천, 7천, 8천 연봉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뭐 딱히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그냥 대리되고 과장되고 계속 월급쟁이로 살다가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한 1,200만 원 좀 덜 받더라도 거기 가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스톡옵션도 받고 또 창업했던 어떤 경험도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 될 것 같고, 뭔가 또 정말 잘 되면 큰 거 한 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선택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40대에 창업을 했다. 주변에 저도 프로그래머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제 원래 직업은 게임 개발자였기 때문에 뭐 인맥이 있는 개발자들은 많았는데 40대 이제 전후로 다 돼 있는 거죠. 형 동생 하던 사이였으니까 가가지고 나 이런 거 하는데 너 혹시 합류 안 할래? 그래 얼마 줄 수 있는데? 내가 연봉은 4,800 줄 수 있는데 그 대신 스톡 옵션 이렇게 해서 줄게. 야, 4,800, 야, 안 돼. 내 지금 연봉이 1억 2천인데 지금 애들 학원비 내고 지난번에 아파트 영끌해서 사가지고 이자 내기도 벅차고, 그 돈 가지고는 내가 진짜 너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 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나 어렵다, 못한다. 이제 이런 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실 아직 뭐 결혼도 안 했을 확률도 높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를 사서 대출을 막 엄청 많이 받아놓은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은 다 이미 메인 몸이에요. 이미 어떤 구조 안에 어떤 자기만의 작은 사회 안에 소속된 소속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또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서 팀장인데 이거 2년짜리 프로젝트 맡았는데 그래도 이거 끝날 때까지는 나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좀 뭔가 이 사회에서도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30대에 그런 괜찮은 친구 한두 명을 영입하면은 그 친구들이 또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그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또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에서 줄 수 있는 연봉과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어차피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은 이미 과장, 차장 이 정도 급이라서 연봉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사실상 데려오기가 이제 서로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팀빌딩을 잘 하려면은 저는 조금 젊은 나이인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연봉이나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인맥이 약간 자유롭게 열려 있을 때예요. 이제 학교 동창도 있고 뭐 그런 관계들에서 건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마 한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딱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하다 보면은 직장에 친한 사람 몇 명 정도 빼고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학 동창들도 한 서너 명 정도만 만나게 되고 누가 뭐 어쨌대더라 뭐 어쨌대더라 이런 소식은 듣지만 또 이미 연락 안 한 지 막 5년 1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갑자기 또 그런 일로 연락하기도 좀 민망하고 어쨌든 간에 이 팀 빌딩 하는 게 초반에는 좀 인맥을 동원해서 팀 빌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힘들어진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팀빌딩적인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재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30대 초반 자기의 모든 거를 걸고 일을 하고 만약에 잘 안 돼서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재기가 가능해요. 그거를 어떤 이력 삼아서 다시 취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준비를 해서 1, 2년 새로운 준비를 해서 다시 새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40대 이상이 되고 만약에 가정이 있고 막 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오롯이 모든 걸 걸고 돈으로도 그렇고 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모든 걸 걸고 올인하기도 쉽지 않고 만약에 또 그렇게 올인을 했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40살에 창업을 해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럼 45살이 되면은 나 다시 재기해야지 하고 재기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 나이에 어디 새로운 데 취직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고 만에 하나 이제 어떤 금전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면은 뭐 가족들이랑 이게 사는 어떤 생활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해지고 또 죄책감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실패했을 때의 어떤 잃는 것들이 훨씬 많은 거죠. 잃는 게 많은 만큼 또 재기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복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잃는 게 많지 않으면은 복구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조금만 복구하면은 정말 뭐 한 1억을 빚졌다고 하더라도 1, 2년 열심히 일하면서 한 5천만 원 갚고 아니면 3천만 원이든 갚고 그렇게 해서 3, 4년 하고 하면은 빚도 갚고 다시 이제 또 새로 시작할 용기도 생기고 하잖아요. 30대보다 40대들은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도 더 많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올인을 했다 하면은 그냥 절대적인 액수로 봐도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은 창업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고 40대에 창업할 때는 좀 더 이제 안전한 길을 선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자기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외부 자금을 이용해서 또는 이 자본 지배하기 좀 적은 업종을 선택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30대 초반 전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올인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했다가 망했다고 하면은 종종 취업도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30대 초반 이전에, 중반 이전에 창업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0대, 50대에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40대 후반에 창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다는 건 없겠죠. 근데 30대 초반에 하면 다소 유리한 점들이 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 3년 후에 해볼까? 아니면 좀 뭔가 내가 준비가 되면 해볼까? 이런 것도 좋지만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